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네. 어린 시절 몰입은 무엇인가?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런 용어 써도 되나요? 약간 뻘짓. 그 로봇 영재로 아주 똘똘한 영재로 소개가 됐어요. 네. 실제 준기의 어릴 적 모습은 어땠는지 좀 나눠주실래요? 호기심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에너지가 정말 많은 아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좀 예민하고 까다롭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런 아이였어요. 아, 그랬구나. 또 준규가 홈스쿨링을 선택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머님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홈스쿨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네. 아, 내 아이는 왜 공부하는지 한 번쯤 뭐 방황을 하든 질문을 하든 그렇다 하더라도 난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렇게 좀 컸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아주 일찍 초등학교 1학년 때 물었거든요. 좀 당황했죠,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많이 당황했고 되게 더 불안했었죠. 그냥 초등학교 때 뭐 있나 그냥 맨날 즐겁게 매일매일 즐겁게 놀면 그만이지. 그래 뭘 많이 배우고 뭐 이거보다 일단 건강하고 좀 행복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홈스쿨링을 선택한 거죠. 네.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있어 하는 일에 이렇게 많이 기다려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어머니 얘기 들으면서 사실 엄마들이 이거 기다려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불안하지 않으셨는지? 아, 저도 불안해요. 많이 불안해요. 얼핏 보면 노는 것들로 이제 모든 걸 하고 있을 때 실은 기다리는 건 저조차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는 기다리는 게 오히려 쉬웠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냥 내가 시간 여유만 있으면 사실 뭐 모래를 3시간 파든 5시간 파든 사실은 내가 잘 그냥 앉아있을 수만 있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기다리는 건 사실은 어떤 제 멘탈 관리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렇게 둬도 되나? 그 근거를 제가 찾고 싶어서 이제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에 어떤 타당성을 찾고 싶어서 저도 계속 뭐 어떤 메이커 교육이라던가 아 그래 저게 바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야. 저게 문제 기반 학습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기다릴 만한 근거를 저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네. 준규가 이제 종이접기에 몰입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봇 만들기에 몰입하고 막 이랬던 그 아이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네네.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네. 어린 시절 몰입은 무엇인가? 일단 재미, 흥미인 것 같아요. 그 몰입이라는 책에서 미하이 칙센트 책인가요? 그 책에서 보면 시동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종이를 접는데 거의 10,000시간 넘게 썼단 말이죠. 아이가 쓴 시간으로 치면. 그러면 실은 시동에너지가 충분히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잘하게 되고 종이 한 장을 보고도 어디가 머리, 어디가 꼬리 이렇게 공간 지각이 그냥 상상 속에서 되는 거죠. 저는 그 몰입이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런 용어 써도 되나요? 약간 뻘짓, 약간 시간 낭비? 네네네. 네, 그런 거에서 사실은 처음 몰입이 시작되지 않나. 준규는 모래 팔 때도 거의 6학년 때까지도 막 모래 한번 파면 4시간, 5시간씩 파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편한 의자가 있으면 잘 기다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의자 가져가서 기다리고. 네.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제가 드는데 네? 대부분 다 몰입이 네. 좋다는 걸 알지만 네. 엄마의 조바심에 1시간 기다리다가 이젠 가야 되겠고 네. 이젠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고 네.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조바심들이 계속 이제 엄마들 내면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준규는 되게 반발이 심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실은 처음에 조금 맞춰줘 보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원래 기다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아이가 강한 체제 거부형 아이여서 네네 맞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네 하고 아주 싶어. 강한 체제 거부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기다려주는 걸 조금 더 아이 때문에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다시 들어도 엄마
너무 괜찮은 엄마네요. 중규를 양육을 이제 해오면서 제일 마음에 두고 교육을 시킨 부분이 있다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사건이라 하면 학교를 나오고 홈스쿨링을 하고 이제 이런 약간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건 그냥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를 나와야 되는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냥 준규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이 제일 영순위가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뭐 학교를 잘 다니면 다니는 대로 아 친구들이랑 행복한가 보다 해서 또 뭐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더 이렇게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재발굴단 나갔을 때 그 화면을 보고 댓글에 그런 댓글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일상이 너무 부럽다. 그때 마당에서 햇살을 쫙 받으면서 만화책 읽고 있었거든요. 일단 당분간은 매일매일 일단 눈 뜨면 하고 싶은 게 많고 즐겁고 행복하니까 그냥 그거면 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가 공부를 해서 지금 학교를 간 걸로 알아요. 네, 네. 또 그 과정은 또 어땠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저는 홈스쿨링을 했지만 사회에 접점하고 준규가 닿을 수 있는 데를 찾아줘야겠다 이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기부여를 찾아주는 거. 뭔가 본인의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홈스쿨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학교 나올 때만 해도 중학교는 가야지 이렇게 하고 홈스쿨링 시작했는데 막상 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중학교도 홈스쿨링 해도 되겠다. 했는데 준규가 당시에 우연찮게 알게 된 영재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아이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뭐 얼핏 보면 되게 좋은 학교지만 준비 과정도 만만치가 않고 뭐 엄마들의 워너비 학교이고 그냥 한 2년 정도 계속 미뤘어요. 그냥. 그래서 정말로 갈 놈이면 혼자 어느 정도 공부하고 해서도 가지 않을까. 그러면 중학교 수학 끝내면 엄마가 한번 고민해 볼게. 이렇게 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조금 마음을 먹고 학교에 대해서 저는 자꾸 말리니까 사실은 좀 반발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영재학교를 가겠다고 하고 이제 학교 입시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중학교를 갔을 때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아이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저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영재학교 입시 준비를 하고 중학교도 그러면 일단 가겠습니다. 서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학교가 필요해 보이니 중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죠. 학교 다니고 되게 공부 열심히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입학했어요. 네. 또 새로운 길로 들어섰네요. 네. 아이는 행복해하고 여전히 네.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가 즐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을까? 그냥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은 한때는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막 되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냥 조금 더 열린 어떤 교육 환경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가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막 그랬는데 요번에 한 2주 전에 입학식이었거든요. 근데 입학식 전에도 학교에서 교육이 있어서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집중교육 받고 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조금 영재학교 중에서도 조금 열린 어떤 교육을 지향하는 괴짜를 뽑겠다고 하는 학교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준규한테 딱이다. 네, 그래서 여기다. 너처럼 약간 이렇게 좀 괴짜 같고 딱 너가 가야 되는 학교구나. 이제 본인이 되게 만족해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